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스입니다. 자이스토리 고2 수학2 함수의 극한 문제풀이 123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집중하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가 조건 있죠? 가 조건 먼저 볼게요. 자, 무한대로 가네요. 자, 분모 무한대 2차식이죠? 그쵸? 최고차항 계수 비교한다 그랬어요. 2분의 1로 나왔으니까 fx는 2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죠? x 빼기 1이 있네요. 그쵸? 분자도 x 빼기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 대입하면 0 되니까. x 빼기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2x가 되고 여기 상수항만 구하면 돼요. 바로 여기서 구할게요. 자, 요거 x 빼기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1 대입해 보면은 2 플러스 뭐가 3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fx 구한 거예요. f2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할게요. 자, 2 대입하면 2-1은 1이고요. 2, 4 더하기 5 되겠네요. 1 곱하기 5니까 답은 5가 됩니다. 자, 혹시나요, 제 강의를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웬만하면 다 처음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념부터 정확히. 중간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풀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 해답에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들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앞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다음에 풀 때부터는 제일 쉬운 방법 위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책에서는 다르게 푸는데 왜 저렇게 풀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에 강의를 안 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앞에 강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냥 처음부터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쉬운 문제라도 제가 이렇게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이요. 다항함수 fx가 또 무한대로 갈 때 정보 하나, 어떤 숫자로 갈 때 정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죠, 그쵸? 풀다 보면은 나오면은 뭐 금방금방 풉니다. 자, 무한대로 가요. 자, 2차식이네요. 자, 여기도 2차가 돼야 되겠죠. 2차식 개수는 2. 그래서 fx는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거 0 나오죠. 그럼 얘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x 플러스 1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다 적용을 하면요. fx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요. x 플러스 1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2x제곱 2창 2니까 여기가 2x 그리고 상수항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끄집어내면은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바로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약분돼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요거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일단 네모 요 값의 결과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3. 네모가요.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네모가 마이너스 4면 되겠죠. 4. 여기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fx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f1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1은 2.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여기 쓰는 것들이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쓰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술형이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밑에다가 차근차근 줄 맞춰서 쭉 쓸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실전에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시험을 풀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는 걸 제가 쓰는 형태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빨라요. 빈 공간 활용하면서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게 지저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자, 과정을 따라오면은 이게 바로바로 한 줄이라도 좀 덜 쓰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이요. 다음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라. 자, 유형이 비슷하니까 좀 빨리 갈게요. 자, 가조건 볼게요. 자, 2차죠. 2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2x제곱이 돼야 돼요. 자, 세제곱 있으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fx가 어떤 모양이냐면 3x 세제곱해서 얘 없어져야 되고요. 2차 함계수는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나에서 자 0으로 가네요. 그쵸? 최저차항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x니까 여기도 이게 2니까 최저차항이 2x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이 적용하면은 2차까지 알고 여기 1차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게 fx입니다. 나온 거예요. f1값 1 대입하면 되겠죠? 암산할게요. 7 나오네요. 7. 답은 7.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이요. 다음 수 fx가 또 무한대로 갈 때 하나 있고요. 1로 갈 때 있어요. 그럴 때 뭐 이 값 구하랍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볼게요. x제곱 2차네요. 이거 3차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fx가 x세제곱 있고요. 자,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1 나와야 돼요. 같으니까. 마이너스 11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다음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fx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기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같이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요. 여기서 x 세제곱해서 1이니까 여기가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거까지 볼게요. 요거 나오는 것까지.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2차 항이 여기서 요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예요. 요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0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0x. 자, 그 다음에 여기 뭔지 모르죠? 자, 플러스 네모 있다고 보고요. 이거 다시 적용할게요. 자, x 빼기 1 약분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요. 자, 1 마이너스 10 플러스 네모.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네모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이 네모는 0 되겠네요. 0. 사라지면 되겠네요. fx가 구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될 거예요. x 곱하기요. 자, f에 x분의 1 대입한 거 이따 쓸게요. x분의 1 마이너스 1 되고요. x분의 1 마이너스 1 숟가락으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곱하기 요거 x 자 분의 1의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1이라고 바로 쓸게요. x제곱분의 1 여기는 x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가면 약분되는 게 아니겠네요. 마이너스 x분의 10 되겠네요. 마이너스 x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요 x를요. 자, 요 뒤쪽하고 곱할게요.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얘랑 곱해주면 이게 다시 또 무한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분모에 지금 x제곱 x가 있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곱해버리는 게 깔끔해요. 곱해보면요. 자, 요건 그대로 쓸게요. x분의 1 빼기 1은 그대로 쓰고 뒷부분이 자, 여기 x가 곱해지면은 이건 x분의 1이 되고요. 뒷부분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무한대로 보내보면요. 이 x분의 1이 0으로 가요. 0으로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10 곱하니까 10 답이 1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있는 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두 줄, 세 줄밖에 안 쓰잖아요. 그쵸? 문제 푸는데 제가 직접 푸는 거예요. 지금 미리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게 해설 보면은 보통 이제 되게 길어요. 그쵸? 해설 보면은 막 10줄 넘어가고 막 이렇단 말이죠. 해설처럼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해설은 어쩔 수 없이 그 글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그걸 보고 학생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되게 좀 할 게 많아요. 좀 지루해지고, 좀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푸는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풀이법 중에서 가장 접근해가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빠른 풀이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빨리 푸는 방법. 가능하면 미지수를 안 쓰고 푸는 거예요. 있는 정보 최대한 활용해서 미지수 잘 안 쓰는 방향으로 가서
빨리빨리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노하우예요. 경력이 많이 쌓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가 푸는 걸 좀 보고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어려운 문제도 거의 뭐 상당 부분은 좀 쉽게 되게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지 거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극한은 좀 쉬워요. 쉬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좀 함수 활용해가지고 그래프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그래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도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이 어려운 거지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극한만 놓고 따지면은 좀 쉬워요. 제가 말씀 감각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겉으로 보이는 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쉽다. 제가 지금 문제 지금까지 푸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좀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극한이 조금 친숙해져요. 극한 문제 나오면 이거 빨리빨리 좀 쉽게 풀리겠지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127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fx가 여기 있는데 가운데 껴있죠. x제곱 어쩌고저쩌고 3x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극한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 유형 자체가 많이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이에 껴있는 거 있죠. 극한에서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거는요. 그 유형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극한을 보내보면은 이 왼쪽 여기 이 모양 만들었을 때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우리가 a라는 값이 있는데 자, 이 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값이 1부터 2예요. 그러면 사이에 a가 될 수 있는 게 무지 많잖아요. 무수히 많으면 문제를 못 내겠죠. 그렇죠? 낼 수가 없어요. a가 결정된다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도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2. 그러니까 a 값이 2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게 둘 다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양쪽 다 확인을 할 거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실전에서는 한쪽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 빼기 1분 fx잖아요. 여기도 x 빼기 1로 나누고 이쪽도 x 빼기 1로 나눠요. 다 x 빼기 1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을 다 볼 거예요. 이거 극한, 이거 극한. 이쪽 볼게요. x가 1로 접근해 가면 분모 0이고요. 분자도 0이 돼요. 자, 0분의 0꼴 어떻게 푼다? 자, 이 약분합니다. 약분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위에 거 인수분해 하는데 당연히 x 빼기 1 항 들어있어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만 보면 돼요. 그러면 요거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약분돼 사라질 거고 x가 1로 접근해 갈게 1 대입해 보면은 1 더하기 3이니까 4. 이 좌변이요. 이 4로 접근해 가요. 4. 이렇게 4. 자, 이쪽 볼게요. 자, 요것도 분자가 x 빼기 1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x 빼기 1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x제곱의 항의 계수가 3이니까 여기가 3x 이렇게 돼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져서 마이너스 1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1이 약분될 거고요. 1 대입해보면 요것도 4. 똑같이 이렇게 4. 그러니까 가운데 이 값도 어디로 간다? 이 값도 4로 간다. 해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처음이니까 둘 다 보여드린 거예요. 나중에 실전에서는 한쪽만 봐도 됩니다. 서술형이면 당연히 양쪽 다 보여줘야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번이요. 두 함수. 자, f가 주어졌고요. g가 주어졌어요. 자, 이것에 대해 h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된대요. h가 껴있네요, 사이에. 자, 그럴 때 h가 자,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된다 그랬죠? 이게 쉽네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 g는 어디로 가는지. 원래는 극한을 봐야 되는데 이거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몰라도 그냥 1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사라질 거고 1 나오네요. 1. 그래서 1. 이렇게. 자, 확인창에서 해볼까요? 1 집어넣어 보시면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플러스 3이니까 1 나오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번이요.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또 사이에 껴있죠. fx가. 자, 그럴 때 이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fx가 껴있으니까요. fx 뭐 둘 중에 하나.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이거라고 보면 이거 제곱해보면요. 제곱해보면은 4x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최고창만 보면 돼요. 1분의 4니까 4로 갑니다. 이것도 제곱해도 어차피 4x제곱 모양 나오겠죠. 답은 4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부터가요. 함수의 극한의 활용입니다. 활용. 자, 이 부분이요. 좀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이거는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 이런 문제, 함수 또는 도형 이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하면 뭐 수학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어려운 거지 여기서 미지수를 활용을 해서 식을 만들고 뭐 계산해내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식 만들고 하는 게 어려워요. 마지막에 극한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보통 극한 계산은 쉬운데 거기까지 만드는 과정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극한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을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활용 문제 보면요. 자, 알고리즘판 좀 열어볼게요. 자, 알고리즘판 보시면은 제가 함수의 극한에 활용해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면요. 일반적인 풀이와 특수적 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풀이와 특수적 풀이가 있는데요.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좀 앞에 다른 강의도 보시기 바래요.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 자, 일반적 풀이는 우리가 문제를 접했을 때 일반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대로 일반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로 자, 식 세워서요. 극한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죠. 해답들이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특수적 풀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특징을 잡아서 푸는 거예요. 특징을 잡아서 보통 도형 문제 풀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특징 잡아서 푸는 건데요. 이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요 특수적 풀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맨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거 공부한 다음에 특수적인 것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전에서는 특수적 풀이가 보이면 이거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이거 먼저 하고 이게 안 되면 일반적 풀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특징을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극한에서의 좀, 예, 특수적 풀이를 보면요. 우리 극한이 어떤 상수로 가거나 어떤 무한대로 가고 뭐 0, 이런 거 있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 이런 것들이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자, 이 응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형이 좀 있어요. 근데 그냥 상수로 가는 거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그냥 그림 보면 나와요.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디로 극한을 보냈다, 얼마로 가느냐,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그냥 얼마로 가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 문제는, 자, 요거나 요거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 0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미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미분 쪽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거, 뭔가. 자,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거는요, 그래프를 연장을 시켜서요, 연장.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간다. 실제로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림 자체는 이제 축소가 될 거예요. 축소돼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멀리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서 축소된 그림을 보고서요. 자, 값을 구해내는데 그때는 작은 것들이 보통 무시가 됩니다. 우리가 극한 구할 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3 같은 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런 작은 것들이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알면은 어쨌든 무한대로 갈 때는 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것들의 비율,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0으로 접근해 가는 거. 자, 얘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문제 유형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걸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확대해서. 자, 어떤 0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 0으로 가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거의 대부분 자 미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분. 요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미분을 배우신 분은 지금 요거를 우리 특수적 풀이로 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미분을 안 배우신 분은 조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 가셔야 돼요. 나중에 미분 배우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특수적 풀이로 푸는 게, 제가 볼 때는 70%, 80%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위주에서요. 간단한 거 말고 특수적 풀이로 가는 게 쉽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거로 가면요, 계산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좀 복잡해져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증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적 풀이 제가 설명하는 거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꼭 이걸 익히셔야 돼요. 이거 문제들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 풀어볼게요. 130번 볼게요. 세 함수 fx가 있고요. 루트네요. gx가 또 루트. 여기서 보면 이게 fx예요. 이렇게. gx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hx는 그냥 x. y는 x 그래프네요. 이렇게. 자, 그림이 있고요. 함수 hx의 그래프 위점 p를 지나고 그랬어요. 제가 p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p라고 할게요. p. 자, 이 점이 p. 여기가 a, a래요. a. 이쪽도 a가 되겠죠. 이렇게. 자,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 f와 만나는 점을 a 그랬어요. 자, x축과 평행한 거,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 점이 a입니다. a. 이렇게. 자, y는 gx의 그래프 만나는 점을 b. 자, 요 점이 b가 됩니다. 점 b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자, h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요 지점이 c가 됩니다. 이렇게 c. 자, c라고 할 때, 자, a가, 자, 이 마이너스죠. 그쵸? 이 좌극한으로 갈 때, ab분의 bc의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여기서 요 ab분의 bc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a가 요 교점 구해보면 여기가 2 나와요. 2로 접근을 해갈 때 ab분의 bc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일반적인 거하고요, 특수적인 거 두 가지로 다 풀어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일반적인 풀이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풀이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미지수 나왔잖아요. 이걸로 a라고 나왔으니까 a로 ab 길이도 표현을 하고 bc 길이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표현한 다음에 그냥 이거 푸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간단한 문제는 그냥 해도 돼요, 보통. 이게 좀 복잡하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지수가 이게 설정 자체가 좀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문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또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볼게요. 여기가 a고요. 자, y값 a죠. 그럼 a x좌표를 알아내야 돼요. 얘 함수가 뭐였냐면 루트에 x 플러스 2였어요. 그쵸? 얘가 y값이 뭐일 때 a일 때 x좌표 알아요. 이 값이 이 값이 a가 되는 x값. 제곱해보면요. x 플러스 2는 a제곱 되고 x가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요 x좌표가. 그 다음에 자 b의 x좌표도 구해야 되겠네요. 자, b는 요 gx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에서 y값이 a가 될 때,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이렇게 a가 될 때 또 x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암산 좀 해볼게요. 이거 2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a-2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하고요. 요거 제곱하면 이거 플러스 되고 여기 루트 사라져서 x-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만 일로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면은 여기서 x값이 a-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b의 x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는 얘랑 똑같죠, 그쵸? c는 y는 x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아요. 자, 이 y좌표도 그냥 이거랑 똑같습니다. a-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AB 길이. 자, AB 길이는 B에서 A 좌표를 빼면 되겠죠? 이거 B예요. 이 좌표에서 A 좌표를 뺄 거예요. 자, 좀 암산 좀 해볼게요. 이거 전개하면은, 여기 좀 써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2니까 6 되겠죠. 6. 이 값에서 이 값을 뺍니다. 자, 빼보면요. a제곱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4a는 그대로 있고요.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8 되는 거예요. 8. 그 다음에 분자요. bc. 자, bc는 여기죠. 요 좌표에서 요거 여기 a 되겠네요. a. 여기서 a를 빼면 돼요. 전개해서 바로 할게요.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나오고요. 네, 마이너스 4a 나오죠. 마이너스 4a에서 a를 빼니까요. 마이너스 5a가 돼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6 되겠네요. 6. 자, 이거 리미트 풀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가 2로 가죠.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거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인수분해 되겠죠. 0. 자,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해보면 a가 되고요. 그럼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0분의 0꼴이에요. 그 다음에 a 빼기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a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반적인 풀이도 어렵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 좀 평이한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수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제가 요 그래프만 좀 확대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요 좌표가 이거인데, 자, 리미트 극한을 2로 보낼 거예요. 2로. 극한을, 자, 우리가 2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선이 아까 여기서 좀, 이렇게 평행한 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해서.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요거 분의 요거. 길이가요. 자, 이거 분의 이거. 이 특징을 좀 잡아서 감각적으로 푸는 거는요, 맨 처음 보면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아직 그 미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나 미분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쉬워져요. 처음에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응할 때까지. 자, 요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루트 그래프 있죠, 루트 그래프. 자, 루트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나와요. 즉, 여기를 확대해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자, 여기에 우리 2차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2차 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2차 함수가. 이쪽 부분 확대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도 거의 이렇게 X축하고 있잖아요. X축하고 거의 이렇게 거의 붙어요. 이렇게 붙어.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얘가 점점 이렇게 갈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가면은, 자, 요 상황에서,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더 확대해보면은, 자, 요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직선하고 비슷해져요. 요 F가 식이요. 자, 루트의 X 플러스 2였어요. 이렇게 F가. 자, 이거 미분해 볼게요. 자, F 프라임 X. 이렇게 되면요. 2 루트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미분해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x에 요거 2를 대입해 보면요. 요 값이 4분의 1이 나와요. 즉 기울기가 4분의 1. 여기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4분의 1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직선이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 정도 되는 직선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요 점에서 출발했어요. 요 점에서 출발했을 때, 이 루트, 요거요. G 그래프는요, 거의 밑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거의. 자, 밑으로 쭉 거의 직선처럼 내려와요. 그러면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Y는 X 직선이잖아요, 이게. 자,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지점에서, 아까 여기서 요 길이에요. 여기서 올려봤자, 이렇게 올려봤자 거의, 여기랑 거의 똑같아져요. 일로 더 나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게 거의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거의 그냥 똑바로 떨어지고 얘는 기울기가 4분의 1 직선이고. 자,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이 기울기인 그냥 4대 1, 4분의 1로 나옵니다. 4분의 1. 답이 4분의 1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특수적 풀입니다. 자, 이게 맨 처음 보시면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미분, 기울기 같은 거 이해하고 하시면은, 그때 이제 그런 이 감각이 생기면은 이렇게 문제를 적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풀이가 좀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이요. 직선 y는 루트 2x 위점 a t, 여기에요. t, 루트 2t x축 위점 b 2t, 0이 있어요. 여기는 2t래요. 2t, 0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C라 하고 AB의 중점을 C라 하고요. 점 C를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 x는 2t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어서 요거와 만나는 요점을 D라고 하자입니다. 그리고 선분 CD의 길이를 FT라고 하자. 자, CD의 길이, 이 길이를 FT라고 하자. 자, 그럴 때 뭐 이 값을 구하여라입니다. 문제가 FT라고 할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은 문제예요.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좀 만들어낸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이거 뭐든지 간에 그냥 문제 풀면 FT 뭐 아무식 만들어내지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숫자 붙여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라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문제 억지로 좀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푸는데 얘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뭐 특별히 그 특징이 없어요. 뭐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억지성이 좀 있어 보여서 자, 특징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 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확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CD 길이 구하는 거예요. CD 길이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이 CD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요점 좌표가 아까 여기가 T였어요. T. 자,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t, 여기가 루트 2t죠.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t고요. 자, 시점 구할게요. 시점은 중점이죠. 그쵸? 자, 시점 좌표 여기다 쓸게요. 시점 좌표를 구해보면요. 자, t와 2t의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2분의 3t 이렇게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y값은 0하고 루트 2t니까요. 그냥 2분의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볼게요. 자, AB의 기울기를 보면요. 자, AB의 기울기예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서 바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보면 돼요. X 증가량은 자, 이렇게 갔으니까 T죠. 자, T분의 Y 증가량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그쵸? 음수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 Y 값이 이 루트 2T에서 0을 빼면 루트 2T가 되겠네요. 루트 2T. 자,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거랑 수직이 돼야 되겠네요. 수직이 되려면 자,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에 자, 역수치 한 다음에 부호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최종적인 기울기는 요거에 부호 반대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한 점, C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CD 이 직선입니다. 직선은요, 이거 두 가지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y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기울기 루트 2분의 1. 자, x 빼기 x좌표가 2분의 3t. 가로 닫고 y좌표가 2분의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 직선이고요. 자, D점 좌표를 구하려면요. x좌표가 2t죠. x좌표에 2t를 집어넣으면 돼요. 2t를 집어넣으면 y값 구해주기. 2t, 이제 y좌표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 2t를 집어넣을게요. x에 2t를 집어넣어요. 2t를 집어넣으면 2t-2분의 3t 하면은 2분의 1t가 되겠죠? 자, 2분의 1t 곱하기 2 하면요.
2 루트 2분의 1t 이렇게 돼요. 더하기 2분의 루트 2t 이렇게 돼요. 요게 유리화해주면요. 4분의 루트 2. 얘는 4분의 2 루트 2. 더하면 4분의 3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뒷점 좌표 이따 써볼까요? 자, 뒷점 좌표가 2t, 자, 4분의 3 루트 2t 이렇게 돼요. 뒷점 구한 거예요. CD 길이. 요 길이죠, 그쵸? 요 길이. C점과 D점 사이의 길이 구하면 됩니다. CD 길이가요. 자, CD 길이가 루트에 이렇게 되죠. 자, 아무거나 빼도 돼요. 자, 2t에서 2분의 3t를 빼요. 그럼 2분의 1t가 되겠죠? 제곱하면은 4분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y는요. 자, 여기서 이거 뺄게요. 자, 4분의 3 루트 2t고요. 이건 4분의 2 루트 2t예요. 4분의 3 루트 2에서 4분의 2 루트 2를 빼면은 4분의 루트 2가 되겠죠. 4분의 루트 2. 제곱하면 16분의 2. 약간 8분의 되네요. 8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히 하면요. 여기 8분의 2가 되겠죠. 8분의 3 t제곱. 자, 루트 8분의 3 되겠네요. 루트 8분의 3에 여기 t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t는 양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유리 한번 해줄까요? 자, 여기 2루트 2죠. 2루트 2, 8이 루트 8이 유리해지면 4분의 루트 6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ft라고 한 거예요. 자, ft 구했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ft가 여기 4분의 루트 6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푸시면요. 4로 가면 이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이니까 이거 뭐 그냥 약분해서 풀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거 밑에 거 분모를 4분의 루트 6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이렇게 묶어보면 t-4 이렇게 돼요. 분모가. 자, 분자는 요거 인수분해 되죠? t-4와 t 플러스 4로 이렇게. t-4 약분되고요. 이렇게. 자, t에 4 집어넣으면요. 이것이 8 되겠네요. 8. 그래서 4분의 루트 6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분자 분모에 이렇게 분자 분모에 4씩 곱할게요. 4씩 이렇게 곱해보면 4 약분되고 루트 6만 남겠죠. 루트 6분의 그냥 일단 8 곱하기 4, 8,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k값이고요. 어차피 3k제곱이니까 여기다 3 곱하기 k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6분의 32의 제곱이네요. 32 곱하기 32 3 약분되면 2 되겠죠? 그죠? 2도 약분되면 여기 16 되겠네요. 32 곱하기 16 하시면요. 이 값이 512 이렇게 됩니다. 답이 512.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거 없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따라가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풀이로 푼 거예요. 이 특징 잡아서 푸는 거는 별로 안 나타나네요. 이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제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